자, 학 과장님 오늘 양시장에 대한 시황 분석 먼저 도와주실까요? 네, 등락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하락 출발한 다음에 상승 양봉 마감했고요. 전일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하락 출발 후에 역시 상승 양봉 마감했고요. 전일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먼저 차트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보시면 현재 이게 오늘 종가인데요. 어제 고점이 2221선이었어요. 근데 어제 고점을 오늘 결국은 오후장에 뚫어줬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약했거든요. 예, 보시는 것처럼 오늘 장 초반에는 이렇게 하락 출발했어요. 하락 출발했다가 2203포인트까지 밀렸으니까 2200도 무너지지 않나 싶었는데 막판에 계속 올라가는 바람에 결국은 어제 고점을 돌파했다. 이게 이제 특징이고요. 아직까지는 2월 20일 고점까지는 좀 시간이 좀 있어요. 좀 약간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약 17포인트 남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17포인트 남은 것까지 채워줄지 아니면 다시 밀릴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은 탄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코스닥도 코스피처럼 하락 출발한 다음에 상승 양봉을 마감했고 전일 고점을 돌파했는데 특징적인 게 있어요. 뭐냐면 3월 14일 이날이 사실은 장중 기준 최고점이었습니다. 장중 기준. 그러니까 장중에 기록했던 최고점 기록은 이날이었는데 종가 기준으로는 사실 어제 이미 돌파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한번 라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어제 여기였죠, 종가. 그러니까 어제 이미 종가 기준을 돌파했고 오늘 또 돌파한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닥은 이제 종가 기준으로는 이틀 연속 돌파를 했는데 과연 장중 기준 돌파하는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등락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기관하고 프로그램 매수로 좋았고요. 대신 외국인이 매도했죠. 반대로 코스닥은 외국인 프로그램 매수, 기관 매도 이렇게 좀 약간 엇갈린 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공통점은 프로그램에서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 반대라고 하면은 코스피는 기관이 매수했고요. 코스닥은 이제 외국인 매수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포인트가 뭐냐. 지금 오늘 뭐 코스닥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코스피만 말씀드릴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매도하고 기관이 매수했거든요. 근데 반면에 선물 같은 경우 정반대예요. 선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매수했죠. 그리고 기관이 매도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물과 파생에 있어서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 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확실하게 간다고 보거나 확실하게 밀린다고 봤을 때는 일치하겠죠. 그러니까 코스피에 대해서 만약에 매도했다 그러면 선물도 매도하는 게 맞고 또 코스피에 대해서 매수했다 그러면 선물도 매수하는 게 맞는데 지금 기관하고 외국인은 이게 엇갈리고 있다. 이게 특징이다.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이제 잠시 후에 이제 선물 차트 좀 보여드리는데 하여간 지금 혼란스러운 장세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사항은 이것도 포인트가 됩니다. 전기가스업, 통신업, 의약품 요 세 개 업종이 상승했는데요. 전기전자와 동반 상승했습니다. 사실 전기전자는 막판에 올라간 거예요. 장중 내내 거의 마이너스였다가 이제 막판에 올라갔는데 사실 이게 동반 상승한 것도 좀 웃기지만 전기전자가 그냥 하락했다고 칩시다. 그냥 하락했다고 가정했을 때도 이게 지수하고 좀 약간 따로 움직이는 이런 흐름이란 거죠. 왜 그러냐면 전기가스업, 통신업, 의약품은 옛날에 한 20년 전에는 이걸 경기방어주라고 그랬거든요. 경기방어주. 지금 뭐 그런 표현 잘 안 쓰는데 이 경기방어주하고 주도주 업종하고 이게 같이 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쪽이 가면 주도 업종이 내려가고 주도 업종이 올라가면 저쪽이 좀 약간 약한 이런 양상이 이게 보통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근데 보통 지수가 좋을 때는 주도 업종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이 경기 방어주 성격의 업종들이 좀 약한 편이거든요. 원래 그게 시장의 어떤 원리, 메커니즘입니다. 근데 오늘은 지수가 나름대로 좋았는데 저쪽에서 갔다는 거죠. 참 희한한 현상이에요. 왜 이게 경기 방어주냐?
전기가스업, 통신업, 의약품은 쉽게 말해서 이거는 어떤 실적에 큰 변화가 없어요. 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호경기라고 가스, 전기를 2배, 3배 사용하시나요? 불경기라고 3분의 1로 줄이나요? 그렇진 않죠. 물론 불경기 때 약간 더 의식은 하겠지만 어차피 경기가 어떻든 비슷합니다. 통신도 마찬가지예요. 전화 통화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스마트폰 안 보고 살 수 있어요? 의약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죠. 호경기라고 해서 불필요하게 여러분들 약을 사 드십니까? 불경기라고 해서 아픈데 약 안 먹고 참아요? 그거 아니죠. 몸이 안 좋으면 먹는 거고 아닌 말은. 그래서 원래 전기가스업, 통신업, 이 의약품은 원래 그래서 옛날부터 경기방어주라고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 크게 실적에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하락장세 때 더 잘 움직입니다. 지수가 하락할 때. 왜냐하면 이제 성장주 개념의 그 어떤 업종들은 상승장에서 더 강하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오늘 참 묘한 흐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은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백신 대박을 상승한 게 이제 특징인데, 그러면 전기가스, 통신업, 의약품 잠깐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원래 오늘 준비를 안 했었는데 그냥 하는 김에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전기가스 업종인데 그냥 분봉을 보여드릴게요. 오늘 2%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마이너스 출발했지만 2% 이상 상승했으면 나름대로 잘한 거죠. 그 다음에 통신업. 요거는 그 처음부터 플러스 출발해서 1.2%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가스업은 마이너스 출발했는데 결국은 상승 전환돼서 무려 2% 정도 상승이 됐고, 통신업종은 내내 플러스였어요. 그래서 전기가스 업종보다는 상승이 작지만 그래도 좋았다는 거죠. 왜? 내내 플러스였으니까. 이번에 의약품 보겠습니다. 의약품도 내내 플러스였어요. 의약품도. 그리고 이제 1.3% 상승했는데 이 세 가지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지수가 안 좋을 때 움직이는 업종들이에요. 반면에 전기전자 보겠습니다. 전기전자는 오늘 마이너스 출발해갖고 사실은 굉장히 안 좋았죠. 왜냐하면 전일 종가가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자, 보세요. 여기가 전일 종가였어요. 그러면 오늘 시가 이후에 오전장 말할 것도 없고요. 오후장도 거의 뭐 한 3시 다 될 때까지, 오후 3시 다 될 때까지 마이너스예요. 그러다가 진짜 막판에 끌어올린 거죠. 막판에. 네, 막판에. 좀 억지스럽죠. 근데 이걸 다시 일봉 차트로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전기전자입니다. 전기전자는 당연히 지수와 연동하는 게 맞죠. 왜? 주도 업종이니까. 자, 반면에 의약품 보겠습니다. 최근에 탄력이 강한데 이 급락했던 걸 생각하면은 주도 업종과는 거리가 멀죠. 예. 네. 그리고 이번에 전기 가스 업종입니다. 보세요. 어떻습니까? 계속 곤두박질 치다가 오늘 아래 꼬리 달리고 한번 제대로 한번 반등 좀 해볼까 이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의약품 볼게요. 의약품도 썩 좋지는 않습니다. 네, 통신업 다시 볼까요? 네, 통신업은 지금 처음 보여드리는데 어때요? 통신업도 흘러내리는데 야, 이거 너무 심하게 빠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살짝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전기가스업 보세요. 급락했죠? 그리고 계속 빠질 수만 없으니까 오늘 한번 반등 시도된 거고요. 통신업 보세요. 이거 급락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흘러내렸죠? 근데 오늘 반등 나오는 거고요. 의약품도 최근에 한 며칠 동안은 좋았죠. 그런데 추세가 좋다고 볼 수 없어요. 누가 보더라도. 업종지수입니다. 자, 전기전자 보세요. 이거는 지수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오늘 지수를 다시 한번 코스피 보여드릴게요. 어떻습니까? 2월 25일 고점 라인을 향해서 좀 다가갑니다. 그러면 원래 전기전자가 세게 가야 돼요. 운송장비가 뒤따라가고요. 화학이 뒤따라가고 이게 정석이에요. 근데 저것들이 더 세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전기전자가 상승했다고는 하지만 이게 제가 분봉 보여드리잖아요. 이게 억지 상승이죠. 오후 3시까지 마이너스 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오후 3시 한 14분 분봉으로 돌파를 했거든요. 전일 종가를. 그러니까 이건 뭐 장마가 뭐 진짜
동시호가 불과 뭐 6분 남겨두고 간 거니까 이게 신뢰가 안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운송장비 볼까요? 운송장비 같은 경우에도 시가는 많이 출발하는데 그냥 그럭저럭 이제 지수가 올라가니까 따라왔고요. 화학도 그렇습니다. 근데 화학은 이것도 약해요. 화학도 이게 전일 종가입니다. 전일 결국은 하루 종일 마이너스로 끝났다는 거죠. 뭐 철강금속은 시가총액 비중이 옛날보다 많이 줄었으니까 이제 생략한다고 하더라도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가장 핵심 전기전자 억지로 그냥 막판에 플러스 만들어 놨고요. 운송 장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출발했다 플러스 전환되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땐 다분히 지수가 반등하고 전기전자가 올라가니까 좀 연동하는 성격이 있었고요. 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전보다는 반등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전환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걸 제가 특이사항으로 말씀드렸냐. 이게 지금 지수가 전고점을 향해서 가는 상황에서의 어떤 그 업종의 그 시장 원리하고는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뒤죽박죽이에요, 정말. 네, 뒤죽박죽입니다. 수급도 그렇잖아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코스피나 선물이나 같이 매수하던가 같이 매도하던가 이래야 되는데 한쪽에서 매수하면 이쪽은 매도하고 한쪽에서 매도하면 이쪽은 또 매수하고 그게 경계한다는 거죠. 한쪽으로 배팅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업종이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이렇게 적어도 이 구간에서는 주도 업종에 해당하는 전기전자 그리고 그것을 뒤따르는 어떤 운송장비, 화학 이런 것들이 받쳐주고 반대로 전기가스업, 통신업, 의약품 이거는 뭐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게 정상인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하여간 지금 4월 장세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마지막 코너에서 좀 더 정밀하게 내일장 전망 때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시황 분석은 여기까지만 전달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이렇게 수요일장 모두 마무리가 되는데 이제 주 후반으로 들어서는 내일 목요일부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일정도 있고요. 다양한 이슈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학 과장님은 내일 목요일장 우리 시장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시황을 분석하는 요소가 한 15가지 정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3개에서 5개 정도 필요한 걸 꺼내서 분석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수급이 아니라 해외 증시예요. 수급이 뭐 좋다고 해서 무조건 간다는 보장도 없고 나쁘다고 해서 떨어진다는 것도 없어요. 오늘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매도, 기관 매수. 선물에서는 외국인 매수, 기관 매도. 그러니까 방향성이 없어요. 사실 수급만 보면. 그래서 무조건 지금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어차피 저는 거시적인 추세로는 끝났다고 봐요. 작년 2600선 당분간 못 가요. 2600선이 아니라 2400도 못 가고요. 2300 가는 것도 거의 희박해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무조건 어쩔 수 없이 해외 증시를 참고할 수밖에 없고요. 오늘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5에 올랐던 것도 결정적인 게 뭡니까? 중국 증시 영향이었잖아요. 잠깐 차트 보실까요?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중국 증시인데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분봉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중국 증시가 처음에 분명히 마이너스 출발했거든요. 그리고 5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시차가 1시간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러니까 중국 시간으로 14시일 때 우리나라가 13시입니다. 그리고 14시 한 20분 됐을 때 그러니까 중국 시간입니다. 중국 시간으로 14시 20분이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5시 20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상승 전환된 거죠. 왜? 보합이 여기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일 종가가. 그러니까 내내 하락하다가 우리나라 끝날 때쯤 올라가니까 우리나라도 덩달아 같이 올라가는 영향이 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만약에 중국이 시가에 깨파락했다가 마이너스 2%, 3% 빠졌으면 이렇게 우리나라 올라갔을까요? 못 올라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해외 증시 하나만 참고하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